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대구 부동산의 거래량도 10월이 넘어가면서부터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거의 유사한 상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파트 투미 자료에 따르면요, 11월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자가 언제까지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좀 힘들 겁니다. 하지만은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맞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대구 부동산 나아가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조정장에 과연 들어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요, 조정장에 들어가는 것은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이 조정장이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짧은 기간을 거치면서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하락입니다. 파월이 9월 말에 연내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는 말과 함께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스닥도 13,500포인트에서 12,600포인트로 하락을 하게 되고요. 다시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고금리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죠. 아시겠지만요, 저는 9월 말에 SQQQ라는 나스닥 인버스 3배짜리 상품에다가 투자를 했었죠. 지금 또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속되었더라면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폭락이나 미국 상업 부동산 시장의 붕괴 같은 내용을 올렸을 건데요. 이때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먼이 나와서 미국채 공매도를 청산시키면서 미국의 경제 침체가 예상된다며 금리를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죠. 그리고 현재 미국채 10년물 금리는요, 한 달 전에 5%를 넘었는데 지금은 4.6%대로 금리가 10%포인트 하락을 한 상황이죠. 제 생각은 9월 말에 파월의 말에 의해서 금리가 상승했던 부분이 지금 다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조만간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번지지 않았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불과 몇 년 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고요, 이로 인해서 물가가 급등하면서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던 그런 상황을 경험해 봤었죠. 저 또한 영상에서 미국은 물가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을 말리겠지만은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죠. 자, 이 영상은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좀 가치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전면전을 시행하게 되면은 1970년대와 같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할 것을 상당히 우려했었죠. 그러면은 미국이 또다시 금리를 인상시키는 상황이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했는 건데, 그러면서 투자를 망설이게 되었는 거죠. 그런데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이 하마스 편을 들기를 좀 꺼려하면서요, 전쟁 개입을 하지 않고 있죠. 유가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전보다 더 하락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대외적인 악재가 좀 끝나고 안정세를 찾기 시작하면은 다시 투자를 재개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부동산 조정이 좀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1%대 대출이에요. 신생아 특례 대출 별거 아닐 것 같지만요,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로 인해서 대출 금리가 2%로 하락을 하니까 사람들은 너도나도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켰고 실제 거래도 활발하게 진행됐었죠. 현재 대구 부동산이 미분양도 많고 입주 물량도 많지만은 내년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오고 1%대 대출을 이용해서 제법 괜찮은 입지나 동호수를 골라서 아파트를 구매하게 될 겁니다. 올해 나온 특례 보금자리로는 초반에는 좀 회의적이었지만은 투자자들이 이를 이용해서 할인 분양을 시작한 만촌자이른에서 9억 원 이하인 저층부터 노렸다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오면요, 1%대 대출을 너도나도 받으면서 주택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요, 현재 은행 대출 금리가 5%이고 1억 원 대출을 받게 되면은 1년에 500만 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신생아 특례 대출로요,
1.6% 금리로 1억 원 대출 받게 되면은 160만 원으로 3억 원 대출을 받아야 은행 대출 금리와 비슷해집니다. 이자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더 좋은 아파트를 좀 더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윤석열 정부에서 노리고 대출을 푸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을 정말 조금씩 올리기 위함이죠. 자, 정리를 좀 하자면요. 앞서 9월, 10월에 있었던 악재로 부동산 시장이 좀 조정에 들어갔었지만은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의 이 조정이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건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요. 금리 인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관하고 연기금 같은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추후에 이거를 좀 정리해서 다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